증권업계 가장 큰 이슈는 증자죠, 증자. 대우증권이 좋은 놈들 증자해가지고 주가도 하한가 가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 곤혹을 치렀는데, 어제는 삼성증권이 기대하던 대로 예상대로 4천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재영 기자. 예. 그 증권부에 계시니까 아주 이거 많이 취재하시고 계실 텐데 네. 다른 증권사들 또 많이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삼성증권까지 해서 지금까지 자기 자본 3조 원을 맞추기 위해서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증권사가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이렇게 세 개인데죠. 증권가에서는 지금 이들 빅3와 함께 그 프라임 브로커 자격을 누리는 현대증권 그리고 한국투자증권도 조만간 유상증자에 나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보면요. 그 자기 자본 규모가 삼성증권이 2조 8천억 원 정도고요. 우리투자증권도 2조 7천억 원, 대우증권이 2조 7천억 원, 이 정도입니다. 현대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자본 규모가 2조 6천억 원, 2조 한 3천억 원 규모니까, 이들도,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네. 삼성증권이 4천억 원, 우리투자증권이 6천억 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대우증권은 1조 한 4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도 3조 원 자기 자본 규모 3조 원을 맞추기 위해서인데요. 아직까지 현대증권하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구체적인 자본 확충 방법이나 시기 등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정도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네. 최적의 방법과 시기를 찾고 있다. 이런 거고요. 이들 증권사가 지금 자기 자본 유증 이런 거를 조금 약간 미뤄두고 있는 것은 최근 장이 안 좋기 때문인 것도 좀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신한금융투자 네. 이런 데서도 좀 결국은 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른 좀 대형 증권사들 움직임 어떻습니까? 중대형사들의 고민은 좀 더 복잡합니다. 3조 원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이유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유상증자나 합병을 통해서 덩치를 키워도 자본 대비 수익성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한금융투자가 2조 한 8천억 원, 7,500억 원 정도 되고요. 자기 자본 규모가. 그리고 하나대투증권이 1조 한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 증권사들도 충분히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아직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대신증권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전담팀을 이미 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나 미래에셋이 참 관심이 있는데. 그렇죠. 미래에셋 안 한다고 그랬죠. 예, 미래에셋증권이나 동양종금증권도 충분히 여력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수익성이 그러니까요. 좀 안 좋다 이래가지고 지금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본이 이제 3조 원으로 늘어야 그렇죠. 자격증은 주어지는데 이 자기 자본이 무턱대고 늘어나면 자본의 효율성 이런 건 그렇죠. 떨어지잖아요. 예. 돈을 그만큼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ROE가 지금 증권사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형편이 없는데 자기 자본이 더 푹푹 늘어나는데 수익성은 정체되고 있으면 ROE 더 아주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주가가 주주 입장에서도 별로 반가운 일은 아닐 텐데. 네. 자,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아시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3조 원 무조건 맞춰라. 네, 그렇죠. 맞추는 증권사는 열심히 밀어주겠다. 예. 이렇게 입장인 것 같은데. 자, 금융당국 최근에 좀 이쪽에서 관심이 끌만한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금융위원회에서 보면은 금융위원회 입장은 일단은 하겠다. 그러니까 자본 확충을 하려면 빨리 해라. 이런 입장이고요. 최근에 보면은 이달 하순에 헤지펀드 출시를 희망하는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신청을 받고 그래서 심사를 하고 다음 달 초에는 상품 출시 신청도 받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9일에는 헤지펀드 출시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공매도 지금 공매도가 금지돼 있죠. 네, 안 되죠. 3달 동안 지금 금지돼 있는데 다음 달 9일에는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네. 지금 밝히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금융위원회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다음 달에는 한국형 헤지펀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11월에? 보입니다. 네. 참 이 말이라는 게 중요한데 연내 헤지펀드 승인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럼 또 그 말을 지키려고 예. 이렇게 또 이렇게 강수를 두는 것 같은데 네. 너무 이 말을 또 경솔하게 하는 바람에 그렇죠. 일정을 또 거기에 또 맞추는 거 아닌가 이런 네. 또 우려도 듭니다.
자, 이제 주주 입장에서 과연 이 유상증자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 골치가 아픕니다. 네, 자, 요즘 최근에 장이 좀 회복되면서 어제 오늘 증권주가 조금 좋긴 한 것 같은데. 네. 자, 주가 흐름, 전망 어떻습니까? 대우증권이 가장 먼저 발표했었죠. 유상증자 계획을. 지난달 7일에 발표했는데요. 지금 한 달쯤 전인데, 발표한 다음날 바로 하한가 맞았습니다. 대우증권이. 그래서 지금, 낙폭을 보면은, 한 달 만에 한 13,700원 정도에서, 1,900원 정도 어제 종가가요. 대우증권이 한 20% 정도 밀렸고요. 네. 우리투자증권도 같이 그 다음날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대우증권이 한마당에 우리투자증권이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심리가 작용을 했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한 달 동안 한 10% 정도 주가가 밀렸고 삼성증권도 역시 10% 정도 같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네. 하지만 정작 우리투자증권이 지난 7일날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는 지금 주가가 약간의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유상증자 계획 발표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어허. 오늘까지 지금 나흘 연속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특히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어제 유상증자 계획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바로 들어오기 직전까지,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한 7% 정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우증권 유상증자 발표 때 이미 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심리와 분석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대우증권보다 유상증자 규모도 좀 작죠. 네, 작죠. 예, 훨씬 작죠. 네, 많이 이런 작죠. 것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증자에 따른 주주가치 희석은 어차피 불가피하지만 대우증권이 유상증자 계획을 밝히면서 이미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하락은 좀 덜할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역으로 반대로 주가 반등이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힘들 것 같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증권사들에서 내놓은 이들 세계 증권사의 목표가를 보면요, 일제히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한 유상증자 발표 전에 한 9만 원 선이었던 목표가가 7만 원에서 한 8만 원 정도로 하하. 지금 내려왔고요. 우리투자증권도 2만 원대 후반이었던 목표가가 1만 원대 중반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요? 대우증권은 현재 주가 수준이 1만 원대 이 정도 초중반 이 정도로 목표가가 낮아진 상태고요.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 지금 증권주가 저점 수준이라는 거, 그리고 또 증권업의 펀더멘탈이 개선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들 세계 증권 종목을 좀 매수해야 된다는 의견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 유상증자 요 건으로 해서 자기 자본 규모를 좀 키우게 되면은 상하위 증권주 내에서 상하위 그룹 간의 좀 구분이 명확해질 것이다. 예, 이런 전망도 나오고요. 향후 주가 여력을 좀 보면은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순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손미지 상승 여력이 예. 대형사 위주로 높다. 네, 그렇죠. 삼성, 우리, 대우. 예. 아하. 네. 실제 증자 규모와 희석률을 보면은 대우증권에 비해서는 우리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조금 합리적이다. 네. 우리 했던 것보다 합리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이런 것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대우증권보다는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이 좀 더 많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애널리스트 분석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손미지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요, 증권주가 이미 역사적인 최저점 수준까지 하락했고, 네. 15에서 15% 할인된 가격에 신주를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주가 수준에서는 충분히 증권주를 살만하다. 야, 드디어 나왔군요. 역사적 최저점 수준까지. 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해주셨고요.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의 오늘 보고서를 보면은 증자 이슈 그리고 또 정부 규제 이슈 등이 주가에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정은 이제 매수 기회로 활용할 만하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 참 고생 많으세요. 네. 많으신데
주가가 이렇게 한가하고 그럴 때는 리포트가 안 나와요. 아, 그렇습니다. 그게 좀 그죠? 안타깝습니다. 예. 조금 그러다가 이제 장이 좀 돌아서가지고 반등을 좀 하면 그때가 역사적인 저점이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매수할 만하다. 네. 가격 메리트가 있다. 예. 당연히 하한가를 가고 무진장 빠졌는데 가격 그렇죠. 메리트가 있죠. 네. 근데 참 그 안타깝습니다. 뭔가 좀 2% 또는 5% 부족한 그런 그 보고서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주주들한테 욕을 얻어가면서 대우증권 유상증자 할 때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뭐 이게 강만수 산원지주 회장의 야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네. 대우증권 주주들이 희생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이 많은 증자 대금을 어떻게 되라고 주가도 빠져서 속상해 죽겠는데 네. 뭐 이런 난리 났었거든요. 제가 이제 대우증권 직원들 한번 동향을 한번 파악해 봤어요. 아, 예. 근데 청약을 많이 했더라고요. 아, 8,000원대 초반인가요? 증자 가격이 대우증권. 예, 그 정도 되죠. 그래서 아니 뭐 상당히 큰 돈이 필요한데 뭐 이거 어떻게 청약을 했냐? 장도 안 좋은데. 네. 그랬더니 뭐 장기적으로 가는 거죠. 어차피 1년간은 못 파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대우증권이 옛날에 고점 수준이 상당히 지금보다 높았지 않습니까? 네. 그 대우증권의 저도 한번 얘기할게요. 역사적인 고점을 한번 볼까요? 역사적인 고점. 대우증권의 그 역사적인 고점이 월봉으로 보면요. 35,000원도 넘어선 적이 있어요. 야, 지금의 한 3배 정도. 네. 되는, 그러니까 예. 지금은 역사적인 저점이고 네. 역사적인 고점을 보면 얼마 전에 3만 원, 2007년에는 3만 원도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8,000원대에 사면 그죠? 대우증권을 사면 뭐 1년 넘게 장기 보유하면 옛날처럼 뭐 2만 원까지, 3만 원까지는 못 가더라도 만 원 중반대까지는 가는 거 아니냐. 네.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예. 산업은행도 있고 뒤에 네. 정부에서도 2배 팍팍 정도. 밀어준다고 하니까 그런 심정으로 증자에 참여한다. 안 하면 또 이 사람 다 찍히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 심재현 기자가 볼 때 요새 그 대형 증권사들 증자하고 그러는데 증권주 어디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역시 이제 그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유중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상증자 실시한 증권사를 중심으로 좀 장기적인 시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증권주 안에서만 이제 생각을 할 때 그렇고요. 증권주 넘어서서 다른 종목까지 보면은 약간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죠. 네. 근데 저는요, 증권사들 자본 확충이 됐는데, 네. 지금 딱히 그거를, 자본 확충에 걸맞는 수익원이 지금 없잖아요. 네, 그렇죠. 프라임 브로커지 한다는데, 제가 볼 때 헤지펀드가 얼마나 초기에 자리 잡을지 모르겠지만, 네. 유원하거든요, 당장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의 운용 산업의 어떤 실력이라든가, 예. 펀드 매니저들 수준 놓고 볼 때는 제가 볼 때 헤지펀드 잘 안 됩니다. 예. 아직은 요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만 이렇게 막 3조 원 넘게 푹 불어놨는데 이익은 옛날 수준. 네. 삼성증권만 해도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뭐 해외 시장 진출한다, IB로 간다, 큰 소리 쳤는데 네. 레버 카운트 망가지니까 어떻습니까? 아, 좀 안 좋죠. 주가 폭락했지 않습니까? 레버 카운트. 그 레버 카운트 팔았는데 장 빠지니까 그냥 뭐 속수무책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전히 브로커리지 회사예요. 프라임 브로커리지 회사가 아니라 네. 브로커리지 회사입니다. 아직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증권회사들 자본금만 몽땅 불려놨는데 ROE 뚝뚝 떨어지고 나면 나중에 주주들 원성이 자자할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뭔가 정말 실력을 쌓아서 네. 새로운 수익성 정말 대형 IB 프라임 브로커에 맞는 뭔가 이런 게 찾아지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저는 어둡다고 봅니다. 증권사. 네, 그렇습니다. 네, 증권사 숫자도 워낙 많고요. 예. 자, 종목 탐험으로 가볍게 넘어갑니다.